우리 오늘부터 지금 오늘 오후 같은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원회 이제 가동된다고 하니까 이걸 이런저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각자 이제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 윤리위로 하는 징계라는 거는 굉장한 고도의 정무적인 작업입니다. 저번에 이제 윤리위를 우리가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이제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었지만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결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처분 결정 때문에 굉장히 뭐 지도부의 어떤 전개나 이런 것들이 예.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공격한다라는 그 행위는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잘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는 뭐 어쨌든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당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번에 그 징계 이슈가 떠오를 때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뭐 친한계들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메인이 사실은 그 친한계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원 행위가 돼야 되는데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먼저 집어넣으면서 이걸 약간 물타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거는 처음에 징계 범위를 너무 확장을 했던 것도 좀 이유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뭐 우리 그 당원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서 다른 이제 여론이나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치 이게 그 징계가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부분을 조금 문제를 지적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계 범위를 더 축소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징계 범위는 축소를 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축소를 한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봐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격투기 게임을 보더라도 뭐 불꽃 하이킥이라고 있습니다. 예. 불거다. 예, 하이킥 한 대로 이렇게 상대 그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케어 시키는 화려한 쇼. 예. 그런데 보통 하이킥은 이게 안 맞게 되면 상대의 아주 그 강력한 반격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격투기를 하더라도 미들킥을 주로 쓰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록킥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들킥과 록킥이 뭐냐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록킥을 때리면 상대가 굉장히 지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들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미들킥을 맞다 보면 미들킥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가드가 내려와요. 그러면 또 그 가드가 풀리면서 그때 하이킥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제가 뭐 계속 이런 그 지도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불꽃 하이킥 한 방을 계속 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뭐 좋은 어떤 결과가 아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 뭐 징계 전국으로 넘어갈 때 하이킥이 뭐냐, 록킥이 뭐냐, 아니면 미들킥이 뭐냐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보면은 윤리위원회 부분에 가서 보니까 4가지 정도가 이제 징계 사유가 있던데 1번하고 3번을 제가 보니까 1번이 해당 행위, 네. 3번이 당명 불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뭐 언론에 거론된 그런 사람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뭐 지원했다는 지금 지적받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로킥, 미들킥, 니킥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명분상 꽉 이렇게 잡는 거는 해당 행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그 당내의 그런 민주성, 다양한 의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 사퇴하라. 물론 그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당대표를 왜 사퇴하라 그러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정도로는 윤리위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 사안마다 이게 그 정말 그 제대로 명분이 잡혀 있는 사유 그리고 제대로 명분이 안 잡혀 있는 헐거운 사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헐거운 사유들은 가급적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만 선별해 가지고 해야지 헐거운 사유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그게 또 가처분 당하면 그거는 또 이게 굉장히 상황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어떤 혐의? 우리가 혐의라고 해봅시다. 가장 확실한 혐의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거죠. 그게 가장 확실한 거고 예. 나머지 논의들은 물론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 뭐 당에 누를 끼친 행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윤리위에 딱 어떤 구실을 잡아내기에는 조금 이 회색 제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댈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런 그 어떻게 손을 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윤리위가. 아하.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고 지금 지적받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 배현진, 박정훈 뭐 또 예. 누가 있나요? 뭐 등등 대구에 또 동행했다고 하는 의원들. 예.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뭐 어떤 죄목, 어떤 혐의로 징계 사유를 만들 수 있나요? 윤리위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한 가이드를 뭐 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예. 그 방금 어쨌든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원영수 변호사님 설명하실 때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에 동행했던 사람들, 예. 대구 일정에 근데 그때 한동훈 씨가 대구 일정을 간 이유가 아마도 뭐 수성갑의 뭐 어떤 분위기 뭐 그런 걸 보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국회의원들 명단이 저렇게 나와 있고 이게 어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대구 일정에 동행했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김예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연합뉴스에 이제 인용된 겁니다. 네. 저도 그 윤리위에 중앙당 윤리 부위원장을 해서 예, 어떤 고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뭐가 돼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징계를 많이 했습니다. 시당 윤리위 위원도 했고 그리고 중앙당 윤리위 부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뭐 예. 윤리위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예. 사람인데 근데 그 반격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반격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우 들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축구라는 게 한번 보세요. 그 원래 이 프로의 축구는 수비 라인이 있고 미드필드가 있고 앞에 스트라이커가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하는 동네 축구는 어떻게 되죠? 공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몰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포메이션이 뭐냐? 그냥 어쩌다 한 명 징계하는 거면 포메이션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 지금 다수의 지금 징계 대상자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사유도 각각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안배를 해야 돼요. 예. 이 포메이션이 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뭐 이런 반발을 받고 이 반론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예. 이거를 정확하게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인데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형평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 지금 내려주시고.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이게 봐야 되고 이게 우리는 그냥 뭐 그 당원들께서는 그냥 이건 말이 안 돼 막 때리면 돼 펀치 날리면 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격투기를 제가 격투기 계속 보는 이 말씀드리는 게 예.
펀치를 날린다는 거는 또 한쪽이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허점으로 다시 카운트가 날라와요. 그게 지난번에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징계를 때렸더니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용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거 정무적으로 얼마나 그 지도부가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우리가 나름대로 조르기를 한다, 꺾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역으로 반드시 되치는 그런 스킬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스킬들까지 다 미리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는 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알 수는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아마추어 축구하듯이 공 있는 대로 확 달려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빈 공간으로 볼을 다시 인터셉트 해가지고 넣어주는 순간 완전히 무방비로 그냥 골 먹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하라. 네. 뭐 선거 기간 중에도 이런 건 징계 사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징계 사유라는 거는 어떤 된다 안 된다 OX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색 지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처럼 농도가 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예. 옅은 농도, 묽은 농도 뭐 이런 게 진한 농도가 다 있는데 예. 하나 확실한 거가 있으면서 옆에 거를 껴서 들어가면 좋아요. 아 좋아요. 근데 이 확실한 건 없는데 예. 그거를 껴서 이 애매한 것끼리 껴서 이렇게 엮는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되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을 하면 예.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구성해 가지고 윤리위의 그런 어떤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률적인 상식이 풍부한, 잘 교육받은, 뭐 원영석 변호사님도 사법고시 하신 분이니까 법률적인 어떤 공부가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당 대표를 어떻게 그냥 사퇴하라고 매번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 좀 괘씸한데 징계. 우리 요청을 하자 이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영석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은 되치기 당한다는 것은 이 한 것만 못하는 지난번 배현진 징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현진을 징계를 때렸는데 가처분을 했더니 판사가 받아줘 버렸어요.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지도부가 그때 장도혁 대표가 직접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랬더니 또 인용보다는 또 기각이 되는 또 케이스가 뒤에 또 있었거든요. 김종혁 전 위원장도 그게 가처분이 지금 기각이 돼버렸죠. 가처분이 예. 인용이 됐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좌파 판사들이 잘못 아주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 심지어 좌파 판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예, 그 점. 그거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이. 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 뭐 이럴 때 그때 김영수 사법부 있을 때 예. 훨씬 부당했어요. 당연히 그 법원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당연한 거였는데 당연히 법원에서 불리하게 우리를 엮어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파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기본이어야 해요. 기본. 당무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그래봤자 가처분에서 나중에 인용당하면 판사들 저 나쁜 놈들하고 비판하면 그건 일처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 가처분을 판단하는 판사들이 부당하게 판단을 하려고 들어와도 예.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도 이 부당한 판사가 그래도 그걸 엎어버리겠다 하면 그건 방법이 없지만 예.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만연히 오 하면서 들어갔다가 오 하고 당하고 들어오면 예. 그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예.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정말 억울하게 된 거가 인가 아닐까 이거 잘 분별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실무를 우리 같이 실무를 하고 여의도에 이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엉하게 들어갔다가 얻어터지고 되치기 당한 건지 예. 아니면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이게 좀 불운하게 된 건지 예. 아주 그 좌파 편향된 판사를 만나서 그걸 다 알거든요. 그게 지도부의 권위라는 게 생겨요. 예. 할 만큼 다 했다. 이것까지 고려했고 저것까지 고려했고 저것까지 고려했으면 그 지도부가 실무 능력이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어떤 그 신뢰도 결과가 안 좋다 그래도 우리가 모든 걸 결과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을 누군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보고 있고 당 사무처 직원들도 보고 있고 심지어 보좌관들도 보고 있고 의원들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결과 같은 또 다른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 지도부의 그런 리더십 신뢰도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윤리위 징계라는 건 굉장히 큰 아주 빅 이벤트가 열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정무적인 빅 이벤트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밀하고 실무적으로 날카롭게 적용하고 그 가정해야 될 모든 경우의 수 진짜 한 100가지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지금 그 징계 대상 요주의 인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2년 뒤에 총선 공천 못 받을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까 이런 걸 염려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령 뭐 제명,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것도 세게 나가면 좋겠지만 그거 분명히 가처분 신청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예 2년 뒤에 공천 심사할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자면 주의라든지 뭐 경고라든지 이런 수위에 해가지고 때려 놓으면은 법원에 굳이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2년 뒤에 공천 받을 때 이거 좀 뭔가 마이너스 감점될 것 같다. 이런 수위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할 수 있나요? 그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의총에서 의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들이 하나 더 생기고 윤리위 안에서 결정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럼 윤리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뭐가 이렇게 아주 미들킥이냐, 미들킥, 록킥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불꽃 킥은 보너스 같은 거예요. 예, 그거는 충분히 미들킥과 그런 로우킥의 데미지가 쌓여서 예. 상대가 지치거나 또는 가드가 내려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보너스 같은 샷이지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이거를 쓴다. 이거 예.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대를 다루는 어떤 적확한 방식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도 아주 그 정교하게 사실은 감안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틀막법 내일부터 시행된다는데 이거 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아니 결국 이제 이거는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허위냐 진실이냐 사실관계로는 이미 기존의 법률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표현을 다루는 거거든요. 예.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인 선동, 증오심 조장, 존엄성 훼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고 그리고 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죠.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허위 조작 정보만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가벌성을 넓혔어요. 예. 근데 우리가 기존의 판례는 일부의 허위 또는 과장은 진실한 사실관계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그 판례가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그 좁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번 지금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패널이 예. 뭐 사회자나. 근데 그 중에서 1-20%라도 허위가 있으면 한두 거라도 허위가 있으면 허위인 거예요. 허위 조작 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벌성을 무한히 확장을 하고 한마디로 국민 전체의 입을 틀어막는다. 근데 입을 틀어막을지 안 틀어막을지 결정은 누가 한다?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기관은 누구 밑에 있다? 이재명 밑에 있잖아요. 결국 이재명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지 안 틀어막을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을 그냥 이번에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뭐 누구라도 바로 위헌 심판이나 뭐 그런 부분이 바로 제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영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올림픽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이렇게 비도 오고 뭐 태풍도 뭐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사람이 줄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오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손에 손잡고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한 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원영서 변호사님이 올공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그 진정성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